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행정론.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평가에 관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 조직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그 책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막바지 다 왔는데 혹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십니까? 이게 사회복지다,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멀었다고요? 이미 아는 만큼 거의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하는 차원이라고요? 어떤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마지막까지 같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진솔하고 또 이러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언어를 사용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평가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도입 배경의 경우에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기관 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라 책임성 검증을 요구받게 되었죠. 사회복지 기관의 개방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든지 말하자면 효과성을 검증한다든지 이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재원의 투입에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가에서도 역시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회복지 기관의 평가의 원칙을 같이 보시면요. 다음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서 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평가의 시행,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의 개선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돼야 하며 평가 기준과 평가 과정을 사전에 공개하여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인지시킴으로써 평가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기관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평가 과정 속에 평가 대상 기관이 스스로 기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평가로서 바로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상호관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 내용을 구성하도록 해야겠죠. 네 번째, 사회복지 평가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운영 실태, 예컨대 인력관리, 조직, 시설관리, 재정관리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관계성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차원적인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평가 내용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인력 관리 측면이다. 이것은 좀 재정적인 관리 측면이다. 그 다음 프로그램 측면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할 겁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평가 과제를 보면요. 우리 교환에 보시면은 몇 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번 평가 지표 문항 기준의 정교화 및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 지표를 일관적,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도록 각각의 영역에서 정교화를 시도하며 현실성이 있어서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은 평가 항목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대상 시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시설 평가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2번, 이용자나 생활자 또는 그 부모 혹은 보호자의 참여 보장에 관한 그런 평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참여는 이용자 또는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참여자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나 거주자 중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제도 도입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후견인으로서 정기적 시설 방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서 이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지표 세분화인데요. 서로 다른 시설에서 최대한 동일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묻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 별도의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시설 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 평가 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평가 중심이 아닌 바로 그들의 눈높이에, 왜냐면 클라이언트나 국민이나 지역사회나 어떤 소그룹 중심이나 미시적인 측면이나 거의적 측면 할 것 없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투자와 연구 및 개별 시설이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평가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 실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는데요. 시설 평가는 뭔가 등급을 나눈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뭔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뭔가 앞으로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바로 예를 들자면은 효율성과 효과성과 또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뭔가 국민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질적 서비스를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용자 또는 거주자에게 효과적인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하위 등급 시설의 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 간 격차를 해소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런 공공정부도 하위 등급을 지원할 별도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평가 초기에 교육과 개선을 목적을 두고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평가의 종류로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내부 평가. 내부 평가는 말 그대로 내부인이 평가자가 돼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중요한 전후관계 그 맥락의 정보를 통해서 지켜보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뭔가 많은 내용을 외부인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의 경우에는 내부인은 외부인과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지켜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평가의 그런 큰 맹점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내부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그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평가에 대한 소개고요. 두 번째는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을 누가 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재정과 행정을 독립시킴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외부 평가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외부 평가에도 단점이 있어요. 외부인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부인보다 많은 그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안다 하더라도 뭔가 질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양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프로그램 관리자와의 친분관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직원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을 그런 우려도 존재합니다.
외부 평가자들도 평가가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주기를 바라게 되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만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사회복지 조직평가의 그 유형을 소개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제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보셨는데요. 평가라고 하는 거, 평가는 evaluation, 우리가 퍼스콜베에서 마지막이 뭡니까? evaluation, 평가죠. 조직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이고 뭔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다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사회복지 조직 평가에 있어서 파트론의 개념, 파트론, P-A-T-T-R-O-N, 파트론의 어떤 그 유형을 본다면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총괄 평가에서 총괄 평가가 있어요. 총괄 평가. 총괄 평가는 예컨대 이제 효과성 평가 같은 거예요. 효과성 평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바로 평가, 총괄 평가입니다. 그래서 질문 있죠? 무엇을 했는가? 이걸 묻게 되죠. 얼마나 잘했는가? 그 다음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형성평가예요. 형성평가. 형성평가는 다른 말로 이것을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과정평가. 과정평가도 알아두시죠. 과정평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이런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있는가를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적인 어떤 시간 안에서 그 제한된 어떤 시간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합평가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알아두시죠. 이게 바로 통합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수행하는 일련의 어떤 평가의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가,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 조직 평가의 목적과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및 시설을 인가, 지원 및 사용하는 사회는 조직체가 이러한 과정과 활동을 취하기를 요청하고 있죠. 사회복지 관리자는 내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평가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흔히 이제 외부 전문가가 실시하는 그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무시하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불리한 정보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에 대한 비판보다는 좀 더 수렴하고 보다 건설적인 이런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평가 기법이 개발돼야겠죠. 그럼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평가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래서 성규탁 교수는 이제 평가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과정이 바람직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과정상의 그 환류 기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둘째, 프로그램 담당자가 프로그램 과정에서 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책임성 회복 기능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보조적 목적으로서 프로그램 속에 내재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서 이론 형성에 기하는 학문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평가의 그 목적을 본다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바람직하게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하나의 환류 기능으로서 가능한 법에 따라 엄격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기관의 정책과 그 목적에 맞게 서비스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그 주요한 목적이 합니다. 평가 과정은 사회복지 법률에 따라서 전문적 평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재원 제공자, 정책 결정자, 서비스 전달자, 지역 주민이 관여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페토리안 학자는 그 평가 결과가 기관의 발전과 이용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의 원칙으로서 바로 그 이른바 실용 중심적 평가,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측정적인 접근 방법에서 평가의 과정 또는 평가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요. 정보의 생산에서 정보의 사용에 초점을 두고요. 구체적 확실성을 기대하기보다는 평가의 실용성을 강조하고요. 평가에 주된 관심사를 프로그램 그 자체에 국한하는 대신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인적 요소와 제반 요구 및 환경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존하던 기술적 평가 방법에서 참여적 접근 방법과 평가의 과정에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한 번으로 끝나는 평가가 아니라 계속적인 활동으로서의 그 평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그 평가라는 것은 기관 및 시설의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법률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가와 실제 서비스 이용자, 자원 제공자와 참여자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충분성, 효과성의 원칙을 포함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사회복지 그 기관 및 시설 평가의 의의, 그 다음에 원칙을 간단히 본다면요. 이 사회복지 기관의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 기관 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휴먼 서비스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자원을 조직 외부에 의존하며 자원 제공자의 위임을 받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그 기관의 평가라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 입각해서 기관이나 시설 내에 입소된 그런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 제공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자면은 클라이언트 인권을 중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시설 운영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런 각종 서비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자 기관 및 시설평가의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발표된 그런 그 기본 원칙을 간단히 제시하면요.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의 원칙입니다. 이걸 좀 써드리죠.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
기관 시설 평가의 원칙이요. 시설 평가의 원칙. 그래서 이것은 뭐 보건 사회연구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첫째 질 향상의 원칙. 질 향상의 원칙. 예를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어떤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 평가 절차의 투명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뭐 평가 기준과 평가 과정을 사전에 공개해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돕고자 하는 거죠. 투명성을 다해라. 세 번째 평가 참여의 원칙입니다. 평가 참여의 원칙. 참여의 원칙.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설 평가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어떤 기존의 역할과는 달리 시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발전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번째 기본선 확보의 원칙. 기본선 확보의 원칙. 뭐 사실은 뭐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뭐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차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회권적 기본권이 나오는 어떤 기본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회적 취약층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뭔가 그들에게 뭐 클라이언트나 기타 국민에게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적정 수준을 유지해달라, 확보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다음에 5번 이용자 중심의 원칙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원칙이죠. 이용자 중심의 원칙. 그래서 뭐 공급자가 아니라 뭔가 이용하는 자 입장으로 해서 뭔가 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 있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6번 지역사회 관계 원칙입니다. 지역사회 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안에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 종합복지관, 예를 들자면, 정신체 장애우의 어떤, 뭐뭐뭐의 집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시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면 바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복 조직의 책임성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관련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1번 다음 사회복 조직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을 틀린 내용은 1. 사회복 조직의 책임성은 사회복지 과업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후 서비스는 물론 서비스 이용자 욕구 충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데 대한 최종 평가까지의 포괄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2번 사회복 조직의 책임져야 할 대상은 서비스 대상인 서비스 이용자이고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해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며 사회복 조직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게 맞죠. 서비스 이용자, 클라이언트, 관련된 서비스 이용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 조직과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책임을 입증하는 제도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나가더라도 역시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학교 제 수업에서는 사회복지 사업법을 갖다가 자필로 작성한 레포트를 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사업법을 예를 들면 꼭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보진 않더라도 틈나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사업법을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엔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4번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는 환경적 요인이 변한 상황에서 조직이 변화를 수용하여 조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은 바로 책임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 조직은 조직의 사업을 공익적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부여되는 공익적 사업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조직에서 물론 공익적인 부분도 있으나만 이것은 사회복 조직이라는 것은 비영리 조직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 정부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런 어떤 다만 공익적 사업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은 뭐 꼭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서 뭐 출제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가 내은 뭐 책임성의 유형에 관한 내용이죠. 효율성, 재정적 책임성, 법률 책임성, 윤리적 책임성.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고른다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그 답이 되는 내용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3번 사회복지 조직 평가에 대한 설명 틀린 내용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책임성은 프로그램 평가와 서비스 전달 과정에 관한 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맞죠? 평가의 목적은 기관의 정책과 목적에 맞게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효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한다. 그렇죠? 평가의 바로 그 목적이죠. 이 사회복지 제도의 관리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입각하고 있다. 평가라는 것은 사회적 책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입각하고 있다. 맞죠? 평가 과정은 사회복지 법률이다 전문적 평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재원 제공자, 정책 결정자, 서비스 전달자, 지역 주민들이 관여하여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한다. 평가 과정에 관한 내용이죠. 맞죠? 사회복 조직에서 책임성이 강조되면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건 과거에 이루어졌죠.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용자 중심의 여기 나와있죠. 이용자 중심 원칙, 평가였던 원칙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